오늘은 삼신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는데, 이 삼신사상하고 그 전에 그 마고신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의 신화예요. 이게 또 우리의 잃어버린 신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삼신사상 공부하면서 이제 동양 철학도 조금 공부했는데, 이게 유교를 비롯해서 이게 동양 사상이 이게 신비주의의 보고예요. 거의 다 신비주의고, 그 중에 이제 그 근원 시작이 바로 우리의 삼신사상이더라고요. 우리 삼신사상이 제일 오래된 사상이죠, 이게. 그래서 유교 불교도 그렇고 핵심은 신비주의죠. 근데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 서양 철학도 다 신비주의적 요소들이 있죠. 다 그 핵심의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걸 이제 플라톤이 왜곡하고, 기독교는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신비주의는 이단화해 버렸죠. 결국 그래서 이제 반인간주의가 나타나는, 반인간주의라는 괴물이 나타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삼신사상 하기 전에 이제 우리의 신화, 마고 신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텐데, 이 마고 신화를 보면은 이게 환단고기가 역사라는 거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중국 신화를 보면 또 이게 환단고기가 역사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이게 중국 신화가 제가 공부해 보니까, 옛날에 공부했었는데 요즘 이제 환단고기 보다 보니까 이게 환단고기를 뺏겼더라고. 그래서 이 중국 신화를 보면 이제 환단고기가 역사라는 거를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있죠. 옛날에 이제 제가 신화 공부할 때 그 산해경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중국 신화도 공부했는데, 이게 중국 신화는 엄청 혼란스러워요. 그 창세 신화도 뭐 혼돈, 방고 나오고, 뭐 복희씨, 여화씨, 신농씨, 뭐 치우, 수인씨, 그리고 뭐 황제, 뭐 추경씨, 치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 많은 신이 막 나오는데 이게 서열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제일 오야인지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제가 그리스 신화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중국 신화는 어떻게 건드리기가 힘들어. 뭐 그리스 신화나 인도 신화도 신은 더 많죠. 사실 신은 중국 신보다 더 많은데 딱딱 서열이 정리가 돼 있죠. 제우스가 최고고, 그 밑에 이제 짜르르 있고, 옛날에 뭐 전쟁, 신들의 전쟁 해가지고 크로노스를 이기고,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서열이 다 정해져 있고, 체계가 잡혀져 있고, 이게 정리가 돼요. 근데 이 중국 신화는 이게 어떤 놈이 오야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중국 신화는 혼란스러운 게 혼돈 그 자체예요. 그래서 실제로 혼돈 얘기가 맨 처음 나오는데, 이건 장자에 나오는데, 이게 장자가 지가 만들어낸 건지 전에부터 있던 얘기겠죠. 혼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산해경에 나와요. 혼돈을
혼돈 이름이 제강인데, 제강이 몸은 돼지에다가 날개가 4개, 다리가 6개예요. 근데 이제 남해왕 숙이라고 있었는데, 그리고 북해왕 홀이 있었어요. 이 둘을 혼돈이 초대해 가지고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했더니, 이 숙과 홀이 그 감사의 표시로 혼돈이 그냥 둥글둥글한 그냥 돼지 같은 몸밖에 없어 가지고, 이게 구멍이 없으니까 살기 불편하다 생각해서 이 구멍을 사람처럼, 사람이 7구멍 있죠. 눈들, 코들, 입 하나, 귀들 9개인가? 거기다 7개의 구멍을 뚫었다 그래요. 9개가 아니고 7개인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이제 혼돈이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혼돈이 죽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방고라는 거인이 태어나는데, 이 방고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하늘과 땅을 바쳤다 그래요. 양팔로 바쳤는지 하여간 머리하고 다리로 바쳤는지 하여간 바쳤다 그래요. 바쳤는데 옛날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별로 안 떨어져 있었단 얘기죠. 와, 여기,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가라고. 야, 이거, 와, 미치겠네 이거. 와, 여기 더 험하네. 미치겠다. 이거 떨어지면 작살인데. 이거 뭐, 이거 엄청 험해요, 험해. 이거 뭐, 여기 더 험하네, 여기는. 미치겠네. 장난이 아니네, 이게. 성 옆으로는 걷지도 못하겠네. 이래요, 이래. 지금, 이래. 완전히 뭐 45도야, 경사가. 와, 이 성벽도 높고, 야, 이거 성벽 쌓으려면, 우리 삼랑 할아버지들이 엄청 고생했겠네. 우리 선조들이 엄청 고생했겠어. 여기가 그러니까 이 정족산성이 1866년에 그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병인양요 현장이죠. 그때 뭐 양원수 장군이 이기긴 이겼는데, 우리 그 희생이 좀 많았죠. 우리는 희생이 많았고, 프랑스 쪽은 별로 이렇게 몇 명 죽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운 거고, 국력을 다 동원해서 싸웠을 것 같아. 근데 프랑스는 그냥 뭐 놀러 온 수준일 거고. 야, 엄청 가파른데. 이게 여기에 그러니까 프랑스 군사들이, 프랑스 병사들이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거인 방고가 하루에 키가 1장씩 컸다 그래요. 1장이 3m, 열척이니까 3m씩. 그래가지고 18,000년 후에 죽었다 그러는데, 그걸 하루에 3m씩 18,000년 곱하면은 이게 나오죠. 이게 하늘하고 땅 거리가. 그리고 이제 방고가 죽었는데, 그때 그 죽고 나서 방고의 시체에서 나온 체액이 강과 바다가 되고, 뼈와 살은 산과 들과 언덕이 되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중국 신화가 아니고 베낀 거예요. 베낀 거. 이게 인도 신화하고, 그 인도 신화의 그 태초의 거인 푸루샤라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바빌론에도 바빌로니아 신화에도 그 거인 티아맛이 나와요. 그리고 이집트에도 이제 여신 누트가 이제 비슷한데, 이게
인도 신화의 그 푸루샤 보면은, 푸루샤 신화를 보면은 푸루샤가 죽어가지고 푸루샤를 이제 신들이 제물로 바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 푸루샤의 몸에서 이제 세상 만물이 탄생했다 그러는데, 이가 팔에서는 브라만과 크샤트리아가 나오고, 넓적다리에서는 바이샤, 발에서는 수드라, 뭐 이렇게 나왔다고. 그 바빌로니아의 티아맛은 또 거의 똑같아요. 티아맛의 시체가 이제 다 천지가 됐다, 세상이 됐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방고 신화가 중국에서 나타나는 게, 이게 삼국시대야 나타나요. 삼국시대. 유비장비 관우, 유초고 삼국이 싸우던 그 기원후죠. 이거는 기원후 한 2세기 3세기 정도에 선화 나오기 때문에 이게 베낀 거죠. 베낀 거. 중국 고유의 창세 신화가 아니고 베낀 거라는 게 잘 드러나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이제 복희씨와 여화씨가 나오죠. 이게 몸은 사람인데 이제 꼬리는 뱀인 그 남매인데, 이 복희와 여화가 대홍수에 살아남은 남매라 그래요. 그래서 복희씨는 팔괘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팔괘 이제 이게 주역의 개죠 이게. 그리고 여화는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는 여신인데, 이것도 또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베낀 거죠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대홍수 후에 남매만 살아남았는데, 데우칼리온과 피라에서 베낀 거죠 이게. 또 그 외에 뭐 유소씨, 신농씨, 수인씨, 뭐 추경씨, 공공, 후에 막 나오는데, 이 유소씨는 집 짓는 법을 가르쳐줬다 그러고, 신농씨는 뭐 농사 짓는 법 가르쳐줬다 그러고, 그 다음 수인씨는 이제 불을 발견했다 그러고, 추경씨도 이제 불의 신이고, 공공은 이제 이게 천지 창조할 때 이게 공공이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추경하고 싸웠다 그랬나? 하여간 싸워가지고 졌는데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하늘을 바치는 부주산을 들이받아가지고, 이게 그래서 땅이 동쪽으로는 처지고 동남쪽으로 처지고 북서쪽으로는 올라가고 이렇게 기울었다고. 중국 땅이 그렇잖아요. 그런 개구라를 치는 거고. 그 다음에 후에 신화도 있는데, 후에가 이제 옛날에 태초에 그 해가 10개가 한꺼번에 떴대요. 그래가지고 뭐 다 타 죽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후회를 시켜가지고 그거 해결하라 그랬는데, 그 해 하나씩 다 그 삼조고가 해 하나씩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늘에 해가 지나가는 걸로 중국 사람들은 생각했나 봐요. 중국 사람이 아니라 이게 후에는 이게 동이족 신화예요. 동이족 신화. 그래서 후에가 그 말의 명수라 가지고, 아니 활의 명수라 가지고, 활의 명수라는 건 그 동이족이라는 얘기죠. 그 삼조고를 9마리를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죽여버렸어. 그래서 해가 이제 하나만 남아서 재앙을 면했다, 이런 신화가 있는데, 이것도 후에도 이게 동이족이니까 이게 조선 신화죠 이게. 그리고 또 상하라고 후에 부인인데, 이건 다리신이에요. 다리신. 그래서 그 요새 중국에서 쏘는 그 우주선 창어, 그게 상하죠. 중국 발음으로 창어. 이 중국 신화가 저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중국 신화 전문가들도 헷갈려 했어요. 워낙 서열이 안 잡혀 있고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1990년에 그 하신이란 신화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신화책인데 중국 신화에 가는 건데, 이 사람은 중국 신화의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태양신, 주로 태양신으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다 태양신이다 이거. 그래서 복희, 뭐 황제, 태우, 제존, 제준, 순, 이런 것들이 다 태양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와 상하는 이제 달의 신이고, 그리고 방고는 이 사람 제대로 잡았어요. 이게 인도의 범천에서 유래됐다고 이렇게. 요건 제대로 추적을 했는데, 인도 신화에서 사실 방고가 범천이 아니고 푸르샤에서 온 건데, 인도 신화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정리한 것 같아. 근데 여기서도 이게 뺏겼다는 게 나타나. 이게 우리나라 신화가 원래 우리가 삼조고 숭배하고 알, 난생설화, 이게 다 태양신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태양신 신앙을 베껴갔다는 얘기죠, 이게. 이게 이제 그래서 중국 신화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운데, 이거를 진한 시대에 와서야, 그러니까 진나라 진시황하고 유방 그 한나라 시대에 와서야 그러니까 통일을 했는데, 이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한 3세기부터 한나라가 한 기원전 2세기까지 갔나? 1세기, 2세기. 그때쯤에서야 이제 사망 오제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사망은 복희씨, 신농씨, 수인씨, 아니면 수인씨 대신 여화씨 넣기도 하고, 이게 이제 상서 대전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천황, 지황, 태황, 이거는 누구야? 사기. 예? 사마천의 사기에 그렇게 적혀. 사망을 천황, 지황, 태황이라고 하고, 이게 또 그 조선에도 이게 있거든요. 이게 천지인 삼재가, 이게 조선 삼신사상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뺏겼다는 게 또 증거 나타나지. 그리고 오제는 그 황제를 이제 중국 민족의 화족의 시조로 보죠. 황제, 전욱, 제곡, 당요, 우순. 그러니까 전욱, 제곡은 그 황제의 손자들이고, 당요와 요순은 그 유명한 그 요임금, 순임금, 요순시대 그 가장 그 황금시대라고 생각하는 중국에서 그 요순시대의 임금이죠. 이 다섯을 오제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선 거를 베꼈다는 게 나타나고, 왜 이렇게 길이 험해. 미치겠네. 조그만 산이 더럽게 험하네. 산이 작다고 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미치겠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신화라는 게, 이게 다른 나라 신화들을 많이 뺏긴 거고, 자체 신화는 별로 없고, 그리고 이게 환단고기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조선에서 뺏겼다는 게 드러나는 거지. 환단고기를 보면 이게 신들이 정리가 돼요. 이게 중국은 정리가 안 되는데, 환단고기를 보면 신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방고는 그 배달국이 그러니까 단군조선이 나타나기 1500년 전에 나타났는데, 이게 환웅이 이제 그 백두산에서 신시를 열고, 뭐 그 풍백, 우사, 운사 하고 3000명을 데리고 이제 백두산에 내려와서 나라를 건설한 게, 그게 배달국이죠. 이게 이 배달국 때 환웅은 이제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나라를 세웠고,
이 방고는 그 삼이산이라고 저기 중국에 도낭석굴 있는 데 있는데 거기 삼이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도 삼이산일 거예요, 이름이. 거기에 이제 공공, 유소, 유묘, 유수 등과 함께 이렇게 또 따로 나라를 세웠다 그래요. 이것도 치네. 이것도 치가 엄청 많네. 저것도 치고 사실은 이게 산 능선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치를 만들긴 했는데, 저기가 강화도로 건너온 다리, 저희가 대명항인가 뭐 대명포인가 저쪽으로 해서 건너왔는데, 저쪽에 또 있죠. 강화부로 가는 다리가 있죠. 그리고 복희도 이제 환단고기에 나타나요. 복희는 그 배달국 5대 환웅,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로 우사였다 그래요. 그리고 8개를 만들었다는 건 똑같고, 나중에 이제 이 수인 씨하고 유소 씨하고 함께 따로 그 진이란 땅에 가가지고, 중국에 진나라가 많이 있었죠. 후대에도 그 진 땅인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나라를 따로 세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치우는 이제 배달국의 그 14대 환웅이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전쟁의 신으로 숭배받죠. 그 그리스 신화에서 따지면 누구지? 그 전쟁의 신 아르스인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전쟁의 신이죠. 그래서 이 치우하고 이제 황제하고 전쟁하는 게 이제 중국 역사에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그 탕록의 대전이라고, 거기서 이제 중국 역사에서는 사기인가? 황제가 이겼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한단국에서 그게 아니야.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이 치우가 그때 이제 그 구치라는 채광기를 만들어 가지고 구리하고 철을 캐내서 재련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철제 무기도 만들고 갑옷도 만드니까, 이게 철제 무기가 등장하면 이게 청동기 무기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뭐 황제가 치우한테 연전 연패하고, 사실은 치우의 제후국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왜곡해 버렸죠. 여기도 험하네. 미치겠네. 이게 그 탕록의 대전이 역사였다는 거는 그 지금 그 장소에 가면은 그 많은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화라고 하기 힘들죠, 이게. 그리고 그 외에도, 그러니까 이게 중국 창세 뭐 그때 신화 시대 때 뭐 그 오제 시대 때 뭐 하도 낙서를 뭐 구해가지고 뭐 홍수를 다스렸다고 하는데, 이 하도 낙서가 또 이게 하도는 이제 그 팔개 같은 게 그려진 그 그림이에요. 이거를 뭐 황하에서 뭐 용의 등에 그려져 있는 걸 구했다고 그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도라는 게 그러니까 황하에 그 살던 용 등에 그려져 있다는 그림이에요. 팔개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낙서라는 게 이제 낙수라는 강에서 그 거북이 등 위에 글자 45개가 적혀 있는데 그걸 낙서라 그래요. 이 하도 낙서를 구해서 여기서 이제 뭐 팔개도 나오고 오행도 나오고 주역도 거기서 나오고 뭐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중국 그 사상들의 기본이 되는 거죠. 기원들이 되는 거죠. 이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음양 오행 사상에 따라서 이제 유교 같은 것도 거기에 따라서 전개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키씨가 그 하도를 보고 용에 그려진 용 등에 그려진 그 팔개를 보고 이제 팔개를 만들었다 그러고, 그 우임금이 이제 낙서에 쓰인 글자를 보고 이제 홍봉구주를 지어가지고 대홍수를 다스렸다고 역사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사기 같은데 써 있는데, 사기죠, 사기. 이게 어떻게 용하고 거북이 등에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런 걸 구할 수 있어요?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거는 그걸 그대로 믿으면 바보고, 외부에서 전래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당군조선에서 전래된 거예요. 이게 당군조선하고 배달국, 보키는 배달국 사람이니까, 원래 배달국 그 왕자였으니까 전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봐야지. 이거를 뭐 진짜 용하고 거북이 등에 그려져 있었다고 보면 이건 미친놈이죠. 그래서 그 기록이 이제 한당국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부르테자가 이제 당군 왕검의 큰아들인데, 이 도산, 중국의 그 상하이 밑에 가보면 도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우임금한테 금간 옥첩을 줬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도 낙서예요, 이게. 금간 옥첩을 주고서 이제 오행치수의 비결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우임금이 비로소 이제 홍수를 다스렸다는 거죠. 그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이게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비슷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왕은 부루에게서 금간 옥첩을 받았다. 우는 제후들을 도산에 불러 모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종실록 지리지는 이게 위설화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당고기는 인정 안 해. 위설해.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이렇게 한당고기가 위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데도 그 강단사학에서는 뭐 우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국 기록에도 적혀 있어요, 이게. 그 서경, 그 오경 중에 그 서경이라고 있죠. 지경, 서경, 뭐 이 중에 서경에 보면은 그 홍범이라는 데가 있는데, 홍범이라는 단락이 있는데, 뭐 책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옛적에 곤이 홍수를 막아 다스려 오행의 이치를 어지럽히니 제가 크게 노하시어 홍봉구주를 주지 않았사온데, 중략하고 우가 이에 일어나니 쟤는 우에게 홍봉구주를 내리시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중국 역사에 그러니까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렸는데, 그 아버지가 곤이에요. 곤이 처음에 이제 홍수 다스리는 임무를 맡았는데 실패했어요. 그걸 이제 아들 우가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그 당군 왕검의 태자 부루한테 그 하도낙서 홍봉구주를 받아가지고, 금간옥첩이죠. 이걸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음양오행 사상이 적혀 있으니까 그 사상에 따라서 이렇게 홍수를 다스리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쟤는 이제 당군 왕검이죠. 이게 중국의 황제라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자기 우하고 곤이 자기 신한데 자기 신하한테 그걸 비결도 안 가르쳐주고 홍수를 다스리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제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중국은 조선의 제후국이었고, 황제는 당군 왕검이 황제였다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딱 맞죠. 그렇게 하면 딱딱 이제 아기가 딱딱 맞는 거죠. 그래서 역사 기록에도 보면은 이게 한당고기가 이게 절대 위서가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다 알 수 있죠. 이게 여기가 동문인 것 같아요. 동문. 여기 문이 있는데, 여기 길이 험해가지고 그냥
다칠까봐 그냥 엄청 올망졸망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한자도 이게 창일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록에 창일도 이게 지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게 조선에서 전에 받았다고 한단고기에 적혀 있어요. 응? 그래서 또 한단고기 중에 삼성기 하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그 배달국 시대 역사를 적어놓은 책인데, 그 창세기하고 배달국, 요게 여기가 동문인 것 같아요. 여기가 동문방면. 여기가 동문이야. 아까 남문이 있었고, 남문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동문. 여기 입장료 받는 데고. 동문은 이렇게 남아있지 않죠. 이게 다 누각은 없어지고 6,000년이 됐으니 뭐 이게 6,000년이 아니라 아까 5,000년 가까이 됐죠. 남아있겠어요. 그리고 삼국시대에 다시 또 쌓은 건데, 그러니까 한단고기 삼성기 하라는 데서 이제 이 창일이 부도문자를 그 당군조선인가? 당군조선한테 받았다고, 아니야 배달국에서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도문자라는 게 신지문자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일대 환웅, 커바란 환웅이라 그러는데, 그 백두산의 그 풍백 우사 운사와 3,000명을 데리고 신시를 개창한 그 환웅 때 그 신지라는 벼슬이 있는데, 이 신지 혁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요. 이거를 이제 녹도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사슴 녹자, 이게 뭐 사슴 뿔같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 한자 전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남해에도 있죠. 거기 가면 이게 있대요. 이게 그때 적힌 게, 그때 이제 그 커바란 한웅이 사냥 왔다가 제사 지내고 이제 거기다 녹도문을 바위에 남겼는데, 이게 남해도에 보면 낭하리라고 있는데, 상주면 양하리에 있어요. 이게 나중에 기회 되면 거기 가서 좀 또 방송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단고기가 이게 비서가 아니라는 게 이게 여러모로 다 이게 증명이 돼요. 이게 중국 신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크로스 체킹 해보면 절대 이게 한단고기가 위서가 아니라는 게 실제 역사라는 게 나타나요. 중국도 그러니까 그 은나라가 기원전 한 17세기부터 한 12세기까지 한 400년 있었던 나라인데, 400년 약간 넘게, 그게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신화인 줄 알았죠. 중국 사람들도 신화로 취급했는데, 그게 나중에 발굴이 돼 가지고 은어가 나왔죠. 은어가 나오고 각골문자 이런 게 다 은나라 유적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게 신화가 아니라 진짜 엄연한 역사라는 게 증명됐듯이, 우리 당군조선 배달국 또 이게 엄연한 이렇게 증명해주는, 이렇게 크로스 체킹 하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확인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면은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근거도 없이 신화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은 진짜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학자라고 보면 보기 힘들죠. 사실 딱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자기만 옳고
남이 하는 건 다 틀렸다. 진영 논리죠, 이것도 일종의. 아, 여기 돌무더기를 많이 쌓았네. 남문에 거의 가까웠을 거예요. 한 바퀴 삥 다 돌았을 것 같은데, 여긴 성이 넓네. 이쪽하고 이쪽에도 성이 있고 이쪽에도 성이 있고. 이리로 가면 성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지. 이렇게 일자의 빛이 아주 찬란하게 비치네요. 그래서 제가 맨발로 철학여행 촬영하는 거를 겨울에 하는 게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겨울이 제일 일자의 빛이 찬란하니까. 이 환단고기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다 두 번 읽어봤는데, 이거 다 방송하려면 이게 너무 장황한 것 같고 지루할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 지금은 안 할 생각이에요. 일단은 우리는 철학 채널이기 때문에 역사는 그렇게 주로 안 다룰 거예요. 철학이 우선이지, 역사는 일단 뒷전으로 몰아놓고,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한단고기가 또 역사라는 걸 또 크로스 체킹 해주는 게, 이게 마고 신화라는 게 있어요. 그 한단고기 역사 그 이전에, 그러니까 배달국이 언제지? 6500년 전에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으로부터 그 이전에 신화죠. 이거는 역사라고 하긴 힘든데, 이거를 보면은 또 여기서 또 한단고기하고 이어져요. 이게 또 이게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이어져요, 이게. 그래서 한단고기가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또. 그래서 오늘 마고 신화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실수를 2개를 해가지고, 이게 너무 이 삼랑성이 험하고, 그리고 제가 이게 핸드폰 배터리도 이게 운전하면서 충전했어야 되는데 충전 안 해가지고, 그냥 이게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지금 보조 배터리 끼고 하는 거고, 카메라 배터리도 다 됐어요 지금. 배터리가 충전했는 줄 알았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안 돼 있는지, 그동안 지금 2달 동안 안 써가지고 방전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방전된 것 같은데, 요런 사고가 작은 사고가 나서, 여기 나무 났네. 여기네. 아유, 뭐 그냥 중국 신화하니까 그냥 끝나버렸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바퀴 삥 돌았고, 이 배터리가 이게 고프로 배터리도 다 되고 핸드폰도 다 되고 양쪽으로 지금 다 돼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고 신화는 다음에 다른 장소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온지 2시간 걸린 것 같은데, 2시간. 2시간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고, 근데 촬영은 1시간밖에 안 되네. 다시 남문으로 왔습니다. 시간 되면 뭐 이게 배터리가 여유가 있으면 여기 전등사도 한번 들러보고 싶은데, 옛날에 다큐 촬영할 때 전등사 한번 촬영했었어요. 나는 다 봤기 때문에 굳이 저는 볼 필요가 없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